이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얘기를 뭘로 할까 하다가 주제를 마이너스 금리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요즘에 세계 각지에서 이미 스웨덴, 덴마크 이쪽 ECB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마이너스 금리 한다고 하니까 요즘에 포털 사이트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뭐냐에서부터 파급 효과 뭐냐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이런 현상이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야흐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08년 위기 이후에 스웨덴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에 국한되었던 이 정책이 연초 들어서 일본에 들어왔고요. 최근 제로금리이면서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캐나다라든지 이스라엘, 영국, 대만 등 향후 6개월 안에 이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확대될 소지가 매우 높은 형국입니다. 즉 글로벌리 마이너스 금리가 향후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 금리에도 이론적으로 봐도 명과 암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좀 여론 분위기를 보면 명보다는 좀 암 쪽에 더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예상했던 거와는 반대의 시장 움직임도 초반에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책, 즉 주요 국가들이 마이너스 정책까지 쓰는 이유는 디플레 방어, 환율 방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경기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돈을 지불하면서 돈을 낸다라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시중에 흘려들으면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메커니즘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속적인 마이너스 금리 폭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유로존 경기를 보면 여전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의 시선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례로 ECB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지난 14년 6월 이후에 유로존 경기 중에서도 유럽의 은행권의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로스택스 주가의 하락세보다 좀 더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마이너스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연초 들면서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엔화 강세를 나타냈던 점, 이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가암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안한 심리가 마이너스 정책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보다 시장에는 팽배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 빅쇼트를 보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서 은행권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감안하면서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더 확장할 이유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은행권의 수익이라는 것은 예대 마진이죠. 예대 마진 자체가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한다면 이 예대 마진 스프레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일부 지금 유럽 국가의 상업은행들은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를 일반 예금에까지도 도입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의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단행하느냐. 유럽과 일본은 은행권, 즉 채권 시장에서 대출 시장의 규모가 큰 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대출의 활성화가 일어난다면 이러한 마이너스 예대 스프레드의 마진 축소도 경감할 수 있는, 즉 트레이드 오프 할 수 있는 유인이 높기 때문에 오로지 대출 확대에 대한 유인 측면에서 이러한 어느 정도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보 후퇴 이런 식으로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아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딱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가적인 질문도 드려봤는데요.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쉬운 시장이 하나도 없고요. 글로벌 시장 모두 힘듭니다. 과연 이것을 좀 반등시켜 줄 만한 이슈들이나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쉽게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전망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원인의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연초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최근의 불안감의 근간에는 미국 경기 둔화가 자리 잡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4Q GDP가 부진했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4Q GDP의 잠정치는 오히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반적인 경기 선행 지표들이 부진하고 있고요. 전일 OECD가 새로운 경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 11월 전망보다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 자체를 0.3%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는데요. 즉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등의 트리거는 크게 한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통화정책 회의고요. 또한 유가의 반등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란의 액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3월 달에 통화정책 회의, 3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는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우리의 기대가 모두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는 것처럼 ECB가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ECB가 시장의 기대보다 높은, 그러니까 과한 액션을 취하면 유로화는 약세 전환했었고요. 시대 기대에 못 미치는 액션을 취했으면 유로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면서 정책적 효과를 반감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다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ECB가 3월 달에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고 모두 다 기대를 한다는 점, 즉 기대가 과한다는 점이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3월 달 ECB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가 하나의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고 5일 뒤인 3월 15일 날 열리는 BOJ 역시 시장에는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한데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금리폭을 확대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OJ는 지난 2년 전의 ECB의 행보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3월 통화정책 회의가 외환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 전반의 반등의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원자재 시장이죠. 이란의 원유 감산 여부입니다. 물론 오펙의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비오펙 국가의 러시아까지 감산까지는 아니지만 동결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에 감산을 하면 매우 좋지만 증산하다가 감산하기까지는 다소 좀 즉 한 단계 점핑이 있습니다. 다만 증산하다가 동결하다가 감산은 한 단계 좀 수월한 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란의 액션, 즉 지금의 동결을 끊임없이 이란이 고수하느냐 이 부분이 향후 유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ECB와 이제 이란에서 반등의 방아쇠를 당겨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경제 이벤트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주요할까요? 다음 주에는 주 후반에 많이 몰려 있고요. 경제 지표와 경제 이벤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미국의 4Q GDP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26일 저녁 10시 30분에 발표 예정인데요. 0.7% 연율화를 기록했는데 이보다 좀 낮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까지에 속속 들어오는 지표들을 감안해 봤을 때 둔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역성장까지만 안 간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하단을 지지하는 요소가 투자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G20 재무장관 회담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발 리스크가 글로벌 경기의 가장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과잉 제거 이와 맞물려 글로벌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짚어드렸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정책 공조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또 어느 정도 또 입방아에 오를지 한번 저희가 역시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시장 좀 갈팡질팡하고 있죠. 다음 주에 또 주요 경제 지표들과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 동안 편히 쉬시면서 머리도 한번 리프레시 시키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